파이썬 프로그래밍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부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배울 내용은 데이터형과 문자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입니다. 목차를 보면 데이터형이란 하고 데이터형의 종류, 문자열 알아보기 이 세 가지 내용을 배울 겁니다. 실전 예제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형을 보면 개념이 있고 데이터형 확인하기, 그 다음에 종류. 이 종류에는 이제 숫자, 문자열, 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만들기라든가, 문자열 연결하기, 문자열 활용하기. 학습 목표가 파이썬의 데이터 형식을 이해하는 거고, 데이터형을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응용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의 종류와 그 활용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이터형이란 무엇이냐? 데이터형의 개념은 그 데이터의 타입이죠. 데이터형의 타입인데 변수나 상수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릇의 용도에 따라 국그릇, 밥그릇 뜻이 있듯이 변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본 데이터형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데이터형이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정수죠, 정수. 소수, 파이썬, 문자죠. 이게 true와 false, 불형 변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형, 불형 변수입니다. 데이터형을 확인하는 그 좀 전에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에다가 헬로우를 넣고 확인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을 보면 인테저형이 나오고 헬로우는 스트링이 나오겠죠. 데이터형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소수점이 없는 수, 이게 이제 정수형이고 인테저의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소수점이 있는 수, 이걸 실수형이라고 부르는데
3.14 혹은 마이너스 8.8 등이 타입 베리어블 2를 해보면 플러스로 뜨게 됩니다. 정수의 연산은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수하고 전수를 더하니까 정수가 나오죠. 실수와 실수의 연산은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1은 100, 베리어블 2는 200. 그래서 실수끼리 연산을 하면 이렇게 실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정수와 실수를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이겨요. 그래서 실수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1은 100, 베리어블 2는 일부러 이제 실수형으로 적느라고 200.0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결과를 보니까 300.0, 즉 실수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큰 쪽에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눗셈 연산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나눗셈 연산을 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네, 당연하겠죠. 숫자 자체가 실수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자열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 스트링인데, 문자열은 스트링의 약자로 str로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글자들의 집합인데, 파이썬 이렇게 하면 1, 2, 3 등 작은 따옴표 앞에도 있는데, 문자열은 양쪽을 큰 따옴표나 혹은 작은 따옴표로 감싸야 됩니다. 이 따옴표가 오타로 빠졌습니다.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 있으면 이 부분도 이제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돼요. 널문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베리어블 1을 하면 난생 처음 파이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베리어블 1을 타입을 보면 스트링으로 뜨게 되죠. 불형, 참이나 거짓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논리형이라고도 하는데, 베리어블 1은 100이 1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참거짓을 나타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베리어블 1은 불형으로 true를 출력하게 됩니다. 프린트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어봤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열 알아보기로 보도록 할게요.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문자열은 0개의 글자부터 여러 개의 글자까지 모두 문자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1은 난생 처음 파이썬, 베리어블 2는 난생 처음 파이썬이면 베리어블 3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널문자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줄의 문자를 표현한다.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3개의 연속 사용해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자, 3개를 이렇게 3개를 했죠. 난생 처음 파이썬을 열공 중입니다 하고 3개를 묶었죠. 그러면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 개를 묶었으면 줄 바뀜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줄바꿈 기호인데 줄바꿈 기호예요. 자,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게 되죠. 이스케이프 문자라는 게 있는데 서식 문자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이제 백슬래시를 붙여주고 백슬래시 뒤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으면 일종의 이게 어떤 예약어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슬래시에 n을 주면 다음 줄로 이동을 하는 거고, 백슬래시 t를 하면 탭을 한 칸 이동을 하는 거죠. 백슬래시 b를 하면 뒤로 한 칸 이동을 하는 거고, 백슬래시에 느낌표를 하면 느낌표를 출력합니다. 두 개라면 두 개를 출력하고, 요 두 개를 하면 요거를 출력합니다. 백슬래시 뒤쪽을 출력하게 됩니다. 익스케이프 문자 연습인데 요거는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 이번에는 백슬래시 한 개만 사용하여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한 줄 그으면 난생 처음 이렇게 한 줄, 이건 두 줄이 나와야 되는데 오타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백슬래시 뒤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와 같이 익스케이프 문자로 취급할 수 있는 문자가 와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땐 이제 이렇게 한 칸 띄워야 되는 거죠. 문자열 더하기. 앞에서 배우다시피 더하기 연산을 사용을 하면 문자열에서는 이렇게 각 문장을 붙여서 출력하도록 합니다.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띄어쓰기 없이 문자열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행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열과 숫자는 데이터양이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이건 앞에서도 했었죠. 문자열을 곱하는 거 가능합니다. 곱하기 3을 하면 난생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열어볼까요? 여기 잘못됐죠? 0개 글자는 문자열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어요. 널 문자. 그 다음에 문자열의 숫자를 곱하면 오류가 발생을 한다. 문자열의 숫자를 곱하면 그 숫자 곱한 숫자만큼 문자열이 여러 번 반복해서 출력되죠. 문자열과 관련된 유용한 함수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length의 len을 쓴 겁니다. length, 길이. 그래서 베리어블 1은 난생 처음 느낌표 파이썬인데 length 베리어블 1을 하면 12문자가 숫자로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은 한글, 기호, 영문, 공백, 숫자까지 모두 글자로 취급해서 그걸 모두 세서 하게 됩니다. 한번 쉬어볼까요, 제가? 난, 하나, 생, 둘, 처, 느낌표까지 5개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비어있죠. 널문자 6. 그 다음에 PY 7, 8, TH 9, 10, 11, 12, 온까지. 그래서 모두 세서 출력을 이렇게 랭스를 하니까 12가 출력되죠. 두 문자를 입력받고 두 문자의 길이 차이를 체크하는 건데 랭스 1, 랭스 2를 받아서 했더니 차이가 얼마냐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첫 번째 문자열 여러분이 입력을 하고 두 번째 문자열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파이썬을 입력했고 퍼스트 파이썬을 넣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문자의 길이의 차이가 마이너스 4입니다. 뒤에 게 4개가 더 많아요. 이 알파벳은 한 글자가 문자 하나인데 우리말은 난, 이 통째가 이 문자 하나니까 이 앞에 거는 지금 8개죠. 근데 뒤에 거는 6개, 7, 8, 9, 10, 11, 12개입니까? 12개. 그쵸? 그래서 8에서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 계속 해갑시다.
어퍼하고 로우가 있는데, 어퍼는 영문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한다 이거죠. 소문자를 대문자로 어퍼 올려버린다. 그래서 소문자가 대문자가 되고, 로어는 낮춘다. 그래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퍼와 로어가 있겠죠. 영문을 제외한 한글 숫자 기호 등은 어퍼 로어 함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SS에다가 이 문자열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ss.upper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더니 대문자로 바뀌어서 출력되죠. 자, 여기서 upper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isupper는 문자열이 모두 대문자면 true를 반환하고, 문자열이 모두 소문자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islower, isupper가 있는 거죠. count, 어떤 글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확인하는 건데, 난생 처음 파이썬을 처음으로 학습 중입니다. 파이썬은 처음이지만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ss.count에 처음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등장하죠. 그래서 3이 카운트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문자가 여기에 매칭되는 개수를 세서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count. find는 어떤 글자가 문자열의 맨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찾는 건데, 문자열의 위치는 0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파이썬, 그러면 이제 난생이 처음이죠. SSP를 했더니 몇 번째예요? 난생 처음 P 하고, 이번엔 이제 그 여기가 B여서 여기까지 돼서 이게 사실 여섯 번째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항상 숫자를 쓸 때 0부터 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가 돼요. 처음에 0번이라서 항상 0부터 씁니다. 똑같은 숫자가 여러 개 나올 때 위치 찾기. 난생 처음 공부하는 게 처음이네요. 처음. 이렇게 두 번 나왔죠. 네. 4. 찾을 단어 시작 위치. 이 보시면은 위치를 찾는 건데, 어, 여기서 보시면은 난생 처음이 하나, 둘, 0, 1, 2니까 이번 주에 처음 나왔는데, 어, 얘는 시작 위치를 네 번째부터 찾았어요. 그러면 을서부터 찾거든요. 을서부터 쭉 가면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 갔죠. 여기가 앞에를 0번부터 시작하면 12번째, 그러니까 13번째니까 12이 나오게 됩니다. 문자의 위치 찾기인데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SSL 파이썬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문자열을. 그럼 랭스 SS 하면 일단 6이 나오죠. 그럼 0번부터 5번까지 6개예요. 실제로 랭스의 길이는 6이지만 여섯 번째 글자는 없는 셈입니다. 0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자를 한 글자씩 접근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SS라는 어떤 메모리, 이거를 이제 배열 변수라고 할게요. 이 문자 배열 변수 안에 S에서 다섯 번째, 그러면 여기서 다섯 번째인 N이 출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미리 준비했다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형식인데, 나중에 이제 7주차, 7주차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묶어놓은 꾸러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개의 값, 10, 20, 30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놓은 건데, 음, 그래서 0, 1, 2 이런 식으로 마이 리스트는 10, 20, 30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 리스트의 개수는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랭스를 함수를 이용하면 숫자를 알 수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 값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뒤에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실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같이 실습하는 그런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